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카툰 스타일, 카툰 렌더링, 카툰 쉐이딩을 쉐이더 글래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툰 렌더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외곽선, 그리고 두 번째는 셀 쉐이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오픈 프로젝트 첩찹에서 가져온 이 두 마리 캐릭터를 이용해서 카툰 쉐이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카툰을 적용하기 전에 지금은 제가 스탠다드 쉐이더를 적용시켜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URP의 릿 쉐이더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쉐이더 그래프로 효과를 주기 전이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URP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쉐이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 방향으로 라이팅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밝게 나오고 빛을 등지는 부분, 이 빛을 등지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물리 기반의 라이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툰 쉐이딩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음영이 부드럽게 빠진 게 아니고 각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실루엣, 그러니까 캐릭터의 외곽선, 캐릭터의 아웃라인이 추가적으로 그려져야 이제 카툰 스타일의 렌더링이 되는 거죠. 우선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캐릭터의 라이팅을 언릿으로 바꿔볼게요. 언릿으로 바꾸고 이 아이도 언릿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이팅이 입혀지지 않은 텍스처 컬러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외곽선을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구체 오브젝트를 감싸는 외곽선을 만드는 거는 뭐 많은 기법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하는 거는 한 번 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리는데 다만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오브젝트의 앞면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의 뒷면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뒷면을 검은색으로 채우면은 이 원래의 오브젝트와 확장해서 그리는 오브젝트의 사이 그 공간이 마치 외곽선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전자 같은 이런 복잡한 모양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이 오브젝트의 크기만 키워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만 해서 그리면은 이 중점 기준으로 커져버리기 때문에 복잡한 오브젝트의 실루엣이 그대로 이쁘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가 뭔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뭔가 오류가 나서 크게 그려진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오브젝트 자체의 스케일을 키운다기보다는 면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든 버텍스마다, 모든 면마다 노멀 방향이 있잖아요. 그 노멀 방향대로 크기를 조금 확장시켜줘서 그리면은 보신 것처럼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면의 방향으로, 면의 노멀 방향으로 확대해서 외곽선을 그리는 쉐이더 그래프를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쉐이더스라고 하고, 그리고 우클릭해서 Create Shader URP의 Unlit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게요. lit 말고 unlit로요. 아웃라인으로 이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장시키고요. 우선 인스펙터를 꺼주고요. 얘를 우측으로 옮겨놓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 버튼을 돌리면은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노드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노멀 벡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가 월드로 되는 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노멀 벡터를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확장해 줄 거라서 멀티플라이 노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 숫자를 노드에다가 박는 것보다는 프로퍼티로 추가를 해볼게요. 플롯을 추가해서 thickness, 그러니까 두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져다 놓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접어서 좀 보기 좋게 정돈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원래의 포지션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포지션을 추가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가 월드로 되어 있는 거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왜냐하면 이 버텍스 입력해 놓은 게 오브젝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기준 공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노멀 벡터도 오브젝트, 그리고 포지션의 스페이스도 오브젝트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정통을 하고 포지션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메인 프리뷰를 한번 조금 키워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우클릭해서 커스텀 메시로 아까 그 토끼 캐릭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토끼의 실루엣이 보일 텐데요. 그래서 이 두께의 기본값을 한번 바꿔보면요. 이렇게 thickness 클릭하고 디폴트 값을 0.1 그러면은 토끼가 두꺼워졌죠. 다시 0으로 했을 때 그리고 0.1로 했을 때 이렇게 토끼가 전체를 두꺼워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곽선이니까 이 베이스 컬러를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토끼에 이 검은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하고 씬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씬으로 돌아와서 토끼를 클릭하고 보시면은 머티리얼이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두 개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머티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아웃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연결시켜주고요. 다시 돌아가서 토끼의 두 번째 엘리먼트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이 토끼에 일정한 두께 이런 실루엣이 추가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뒷면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앞면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토끼가 그냥 이 안에 파묻혀 버렸어요. 토끼가 그냥 이 거대한 실루엣 안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뒷면을 그리도록 해줄게요. 다시 아웃라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래프 세팅에서 조금 내려보면은 알파 클립이 있습니다. 알파 클립을 체크하고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투 사이드, 그러니까 양면을 그린 다음에 앞면인지 뒷면인지 그걸 쉐이더 판단해서 앞면일 경우는 그냥 알파 클립을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 노드를 추가하고 is front라고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려는 픽셀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그걸 판단해서 브랜치로 연결시켜 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면이면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앞면이면 안 그리고 뒷면일 경우만 그릴 거라서 앞면일 경우에는 0을 돌려주고 뒷면일 경우에는 1을 돌려주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이 결과물을 알파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면일 경우는 알파를 0으로 내보내서 이 알파 임계점보다 0.5보다 작게 되니까 앞면인 경우에는 클리핑이 돼서 안 그려지고 뒷면일 경우 2를 보내버려서 뒷면일 경우는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씬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토끼의 외곽선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면 확장해서 막 서로 파묻히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게 하면 안 되고 한 0.01 정도 이 정도로 적당한 두께로 하면 마치 이쁜 외곽선이 그려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의 이 캐릭터의 머티리얼을 일부러 강제로 두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그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웃라인으로 또 추가를 하는 거. 이렇게 한 문제가 뭐냐면 캐릭터를 추가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웃라인을 매번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지 말고요. 다시 머티리얼 원래 하나만 쓰도록 바꿔놓고요. 그리고 렌더러 피처를 이용해서 캐릭터 전반적으로 외곽선이 적용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가서요.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세팅 이걸 클릭해서 파이프라인 에셋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렌더러랑 연결되는데요. 이 렌더러를 클릭해서 보면은 렌더러 피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렌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이름을 아웃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는 before rendering, post processing으로 설정을 할게요. 알파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외곽선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오브젝트, 트랜스페어런스까지 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아웃라인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열어서 머티리얼을 아까 만들었던 아웃라인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씬에 돌아가서 이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캐릭터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캐릭터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토끼를 캐릭터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파이프라인 에셋 돌아와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캐릭터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캐릭터로 설정된 아이들이 이렇게 외곽선 패스를 한 번 더 타요. 만약에 지금 이 돼지는 캐릭터가 아닌데 이 돼지를 레이어를 캐릭터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돼지 캐릭터도 외곽선이 입혀지죠. 이런 식으로 렌더 피처를 이용해서 모든 캐릭터에 외곽선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캐릭터를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캐릭터를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이렇게 당연하게 이 외곽선이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두껍게 보이고 카메라가 멀리 가면 이렇게 외곽선이 거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게임의 선택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이 외곽선이 좀 두껍게 보이고 멀어지면 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결국 원근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곽선만큼은 캐릭터 말고 이 외곽선만큼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캐릭터가 가까이 있든 캐릭터가 멀리 있든 다 외곽선이 일정한 두께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카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있든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외곽선이 일정한 두께로 보이도록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션 행렬 아니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은 우리 귀여운 유니티 짱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다룰 때는 프로젝션이 적용이 된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프로젝션 타입을 보면 퍼스펙티브랑 오소그래픽, 그러니까 원근이랑 직교가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D에서는 원근 투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오브 뷰, 뭐 이걸 줄여서 FOV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절하면은 보통 화각이라고 하죠. 이 피라미드의 각도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은 이 오브젝트가 크게 보이고 카메라가 멀리 떨어지면은 오브젝트가 그만큼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볼 때는 이 피라미드 형태, 이런 식으로 사각뿔이 있는데 사각뿔 형태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있고 이 카메라 쪽에도 단면이 있고 카메라 멀린 쪽에도 이렇게 단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클리핑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옵션에 니어 값이 있고 니어 값을 조절해 보면 이 카메라 쪽에 가까운 단면의 위치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쭉 조절해 보면은 이렇게 니어 값과 카메라 사이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려지지 않죠. 보통은 이 니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되게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화값도 이렇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 화값보다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그리지가 않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피라미드 형태, 그래서 이걸 프러스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러스텀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원근법이 적용돼서 이렇게 게임 뷰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근 투영 행렬은 기본적으로 이 프러스텀을 다루는 행렬입니다. 그 카메라 기준, 이렇게 카메라 기준 원점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면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보통 이 단면 중 카메라 가까이 있는 거를 니어를 줄여서 그냥 N으로 표기하고 요 멀리 있는 거는 far를 줄여서 그냥 F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요 좌표는 L, T-N이 되는데 그냥 L은 요건 left 진짜 네, left 그냥 줄여가지고 L로 표시하고 요 R은 right를 줄여가지고 그냥 R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는 top, 요 B는 bottom, 그리고 N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Z 방향이 이쪽이 양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음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러스텀 내에 있는 공간을,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이 NDC라고 하는 정육면체 공간으로 변형을 해준 게 원근 투영 행렬이에요. 이 NDC는 뭐 우리말로는 정규화된 장치 공간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NDC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냥 국내에서도 그냥 NDC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NDC는 좌표 공간이 111, 111, -1, -1, -1 이런 크기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111, 이 공간을 바꿔주다 보니까 노멀라이즈드, 그러니까 단위화된 장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원근 투영 행렬은 이렇게가 지금 원근 투영 행렬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매트릭스가 이 행렬이 그 프러스텀 피라미드에서 그 프러스텀 안에 있는 공간을 NDC 공간으로 바꿔주는 행렬이 됩니다. 행렬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일행일렬, 그러니까 요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첫 번째 값, 이 첫 번째 값에만 주목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큰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 프로스텀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검은 오브젝트가 화면에서 한 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이 멀리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 빨간색이 이 화면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카메라에 잡힌 화면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은 공이 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겠죠. 그래서 이 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화면에 똑같은 크기로 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공이 이 크기인데 멀리 있을 때는 그만큼 더 확장되도록 만들면은 결국 눈에 들어오는 두께는 똑같게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결국은 원근법을 무시할 수 있게 그 원근에 맞게 오브젝트의 크기를 줄였다가 키워줬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첫 번째 아이가 N을 R-L 이걸로 나눈 거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카메라 위치예요. 얘가 아이 포지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스텀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서 본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의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볼게요. 카메라의 방향이 있고 이 위치가 N, 그러니까 니어 플랜의 위치고, 얘가 left L, 얘가 right R.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일행일렬, 이걸로 이렇게 프로스텀의 삼각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니어 평면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거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얘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은 K가 되는 거고, 결국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일행일렬 값은 N을 K로 나눈 거랑 똑같고, 결국은 이게 아크탄젠트 세타, 세타로 하면은 이 아크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를 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니어와 파 중간 어딘가 우리가 원하려는 위치,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D에 위치했을 때의 비율 뭐 그런 것들을 얻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D까지 포함한 요 삼각형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화면 어지러운 아이들 지우고 직각 삼각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는 세타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N 위치고, 이 높이는 K고요. 그리고 여기는 D가 되고 이 높이를 X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삼각비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요 N 그리고 K, N 대 K는 그리고 이렇게 D와 이렇게 X 해서 D 대 X. 그럼 결국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해가지고 DK는
nx가 됩니다. 그래서 이 x의 중심을 풀어보면 x는 dk를 n으로 나눈 게 되고, 그리고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k로 나눠보면은 위에가 d, 아래는 n을 k로 나눈 게 되죠. 근데 이게 n을 k로 나눈 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얘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션 행렬의 일행일렬을 그냥 p라고, 간단히 p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 x는 d를 p로, 그러니까 프로젝션 행렬의 첫 번째 열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께하고, 그리고 이걸 해상도로 나눠줘 가지고 정확히 몇 픽셀인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자, 이제 그럼 그거를 쉐이더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웃라인 쉐이더로 돌아가세요. 맥시마이즈하고 인스펙터를 닫아줄게요. 그리고 조금 줌아웃을 하고 클릭해서 노드를 생성하고 일단 포지션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포지션에 이 스페이스는 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뷰를 원점으로 하는 기준, 뷰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얻어올 거고, 거기서 퓨리스로 나눠서 RGB, 그러니까 X, Y, Z 해서 G 값을 멀티플라이해서 마이너스 1 곱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는 이 뷰 스페이스에서는 카메라가 바라본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오히려 카메라 뒤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오브젝트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뷰 스페이스에서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그래서 뷰 스페이스의 g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묶어서 그룹 셀렉션으로 만들어주고요. 이걸 디스트라고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행렬에 값을 얻어올게요. 그래서 노드를 생성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모델, 뷰, 프로젝션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공간 변환 관련된 매트릭스 행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프로젝션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제 벡터로 분리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스플릿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다시 이거를 나눠서 스플릿으로 뽑아내서 그 안에서 첫 번째 값을 이걸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거리값에, 이 현재 버텍스의 현재 픽셀의 거리값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선택을 해서 그룹 셀렉션을 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1열 이렇게 보기 좋게. 그룹 셀렉션은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두면 좀 보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 셀렉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두께와 곱해주면 되겠죠. 스테인리스를 가져와서 얘랑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상도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 두께 값을 픽셀 값으로 입력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건 이 스크린 중에서 가로값을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걸 디바이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이걸로 또 보기 좋게 조금 정돈하고, 그래서 이 나눈 값을 어디랑 곱해주면 되냐면, 기존의 두께랑 곱해주던, 기존에 단순히 두께로만 입력을 했던 거를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멀 벡터를 얼마만큼 키울 건지를 이거를 결국 버텍스의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보기 좋게 정돈을 해볼게요. 치를 옮겨서, 네, 이런,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네요. 해상도를 얘도 다시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2로 나눠진 걸 사용을 해야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플러스텀 가지고 삼각기로 만들고 막 계산하고 할 때 플러스텀을 반 잘라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여기도 반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씬으로 돌아가 볼게요. 3 정도로 얇게 해볼게요. 그리고 캐릭터가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이 외곽선의 두께는 항상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오브젝트에 어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화면 위에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오브젝트가 되게 멀리 있다. 되게 멀리 있으면은 오브젝트는 작은데 이 외곽선 두께는 여전히 2픽셀, 3픽셀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외곽선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멀리 있을 때는. 그래서 일정 가까이 있을 땐 상관없는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외곽선을 서서히 없애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쉐이더로 돌아가서요. 이제 프로퍼티에 뭘 추가할 거냐면 그 외곽선이 페이드 되기 시작하는 페이드 되기 시작하는 거리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페이드 앤드 디스트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 이쯤에 스타트 엔드 가져오고 이걸 스무스 탭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자를 스타트 와인드 이걸로 연결시켜주고 입력 값은 거리, 이 뷰 스페이스 거리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는 버텍스가 이 스타트보다 가까이 있으면은 0의 값이 나올 거고요. 엔드보다 멀면은 1의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주기 위해서 1에서 빼줍니다. 서브트랙티브를 B로 연결시켜주고 A 값은 1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디스트보다 짧으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0의 값이 나오고 엔드보다 멀면 1의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거치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1, 멀리 있는 거는 0,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부드럽게 보관이 돼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멀티플라이로 이 값과 곱해주고 얘를 노멀 벡터에 확장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까지를 묶어서 그룹 이름을 페이드 디스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름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좀 보기 좋게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을라나 이렇게 조금 노드 위치들을 조금씩 재정렬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제 이뻐졌어. 노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렇게 이쁘게 배치하는 게 조금 일이긴 해요.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씬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 앞라인에 페이드 시작되는 거는 한 10, 그리고 페이드가 끝나는 거는 15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일정한 두께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면 10부터 멀어지면은 10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아웃라인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러운 외곽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곽선의 기본적인 구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곽선은 구현한 기법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리면서 뒷면으로 크기를 확장해서 그리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뎁스 버퍼나 노멀 정보를 좀 더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구현하기 쉬운 노멀 방향으로 확장해서 한 번 더 그리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외곽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툰 쉐이딩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지금은 언릿으로 아예 라이팅을 뺀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쬐다. 그럼 왼쪽에 살짝 어두운 밴드를 만들어낸 툰 쉐이딩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프로젝트에서 크레이트 쉐이더를 역시 마찬가지로 언릿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툰 램프로 만들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면 되고요. 그 릿 쉐이더 말고 언릿 쉐이더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릿으로 만들게 되면 URP에서 제공하는 PBS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 툰 쉐이딩 같은 경우는 라이팅을 완전 100% 직접 URP에서 제공해주는 유니티에서 자동을 처리해주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언릿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를 만들고요. 노멀 벡터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때는 스페이스는 그냥 월드로 놔둘게요. 그리고 프로퍼티에다가 벡터를 추가를 해서
라이트 디렉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값을 뭐 1 마이너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기본값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를 가져와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고요. 이거를 노멀과 내적 닷 프로덕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닷 프로덕트를 그냥 시켜주면 안 되고요. 이 라이트 디렉션을 멀티플라이로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집어줘요. 뒤집어준 거를 노멀라이즈 시켜줍니다.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면에 노멀들 있잖아요. 면에 노멀들이 있고 이렇게 라이트 디렉션이 있습니다. 이게 노멀 방향이고 이게 라이트 방향이고 이렇다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줘 가지고 이 라이트 방향을 뒤집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는 오브젝트에서 라이트 방향의 벡터를 바꿔준 거예요. 오브젝트 기준에서 라이트 소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 라이트와 노멀을 내적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벡터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1의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고요. 두 벡터가 서로 이렇게 직각이다. 그러면은 0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밝게 나와서 1의 값이 나와서 밝게 보이고요. 이 부분은 0,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밝게 보이는 부분과 어둡게 보이는 영역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0과 마이너스 1 이 사이는 사실 0 이하면 다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영역은 다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값을 그대로 컬러에 적용시켜 준 다음에 한번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씬으로 들어와서 이 돼지를 선택한 다음에 섀도우를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툰 램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은 완전 어두워버리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요. 사실 지금 이게 실제 라이트에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라이트에 반응하도록 하는 건 좀 이따가 해볼게요. 다시 쉐이더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사실 결과물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이 닷 프로덕트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에서 1 사이로 나오도록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값을 반띵해 줬다가 0.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이었던 거를 0에서 1 사이로 바꿀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0.5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해서 0.5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연결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나오던 게 0에서 1 사이 값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 라이팅, 이 쉐이딩 그대로 사용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결과를 텍스처 좌표로 쓸 거예요. 보시면은 텍스처들을 몇 개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컬러 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UV가 0일 거고 이 부분은 UV가 1일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빛의 반대편, 오른쪽은 빛을 보는 면 그런 식으로 이 텍스처를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오브젝트 전체를 감싸도록 할 겁니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처에 의해서 카툰 쉐이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쉐이더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조금 더 우측으로 옮겨주고 프로퍼티를 텍스처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고 노드를 가져오고 이거를 샘플 텍스처 2D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벡터2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y 값은 한 0.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UV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프래그먼트 결과물로 연결시켜주고요. 그래서 이 램프 텍스처의 기본 텍스처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툰 램프로 선택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카툰 렌더링 느낌 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텍스처 밴드를 오브젝트 전체에 걸쳐서 감싼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를 또 추가를 해서 베이스 맵을 추가를 하고 이거를 샘플 텍스처 2D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최종 이 두 아이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하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적용은 끝났고요. 다시 씬으로 돌아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 돼지의 램프 텍스처를 설정하고 베이스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카툰 쉐이딩 느낌 나는 쉐이딩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텍스처만 바꿔주면은 완전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개의 키라이팅을 사용한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단계가 많은 그라데이션 단계가 많은 쉐이딩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텍스처만 바꿈으로써 룩앤필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램프 텍스처를 이용한 카툰 렌더링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게요. 얘를 쉐이더 그래프에 톤 램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 맵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외곽선도 적용되어 있고 카툰 쉐이딩도 적용되어 있는 툰 렌더링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아무리 바꿔봐도 쉐이딩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쉐이더를 작성할 때 이 라이트 벡터를 프로퍼티로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이트 벡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텀 노드를 만들어서 쉐이더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아니면 쉐이더 프로퍼티로 만들어서 이 C# 스크립트에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적용시켜줘서 라이트 디렉션을 연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스텀 노드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노드를 생성할 때 커스텀 펑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커스텀 펑션을 하게 되면은 HLSL로, 그러니까 쉐이더 코딩을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쉐이더 프로그래밍, HLSL, 그러니까 쉐이더 랭귀지 프로그래밍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지 않고 C# 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만들지 말고 이 라이트 디렉셔널 여기 프로퍼티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그냥 유니크한 자동으로 생성된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앞에 언더바 붙여서 라이트 dir 이걸로 이름을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이름을 가지고 C# 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클릭해서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쉐이더 프로퍼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이 모노비헤이비어를 디렉셔널 라이트에다 붙여가지고 디렉셔널 라이트에 트랜스폼이 변경되면 회전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업데이트에서 그걸 반영해서 쉐이더 프로퍼티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여기서 업데이트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이 has changed,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은 그때 쉐이더 프로퍼티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렌더러로 사실 지금 작성한 코드가 성능적으로 그렇게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을 하진 않을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썩 성능적으로 훌륭하거나 그런 코드는 아니긴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서 find 게임 오브젝트에 find objects of type, 여기 보시면은 s가 붙은 게 있고 s가 붙은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렌더러를 찾아올 거니까 s 붙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 each로 렌더러스
렌더러스에서 R 정도는 변수명은 뭐 적당하겠죠. 네. 뭐 대충 지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머티리얼 하나 선언을 하고 머티리얼은 아래 머티리얼 그리고 이 스트링 컴페어로 머티리얼의 쉐이더의 이름이 쉐이더 레프 툰 램프가 되면은 그때는 이 쉐이더 프로퍼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쉐이더 그래프 슬래시 툰 램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쉐이더를 선택한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티리얼 셋 벡터로 아까 레퍼런스로 세팅했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트랜스폼 현재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워드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로 넘어가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요.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바꾸면은 이 빛의 방향에 반응을 해서 쉐이딩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에 싱크돼서 이 쉐이딩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에디트 모드에서 그러니까 플레이 안 했을 때 이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 빛의 방향을 바꿔도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한 번 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 모노 비헤이비어는 이 에디트 모드일 때도 되도록 execute in edit 모드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 에디터일 때랑 에디터가 아닐 때랑 구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아닐 때 일반적인 그냥 플레이 모드일 때는 그냥 머티리얼 접근하면 되는데 에디터 모드일 때는 쉐어드 머티리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은 에디트 모드에서도 작동을 할 겁니다. 유니티로 들어와서 에디트 모드에서 방향을 바꿔보면은 맞게 적용되고 있죠.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성능상 뭐 최고의 방법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게임 오브젝트가 솔직히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바뀔 일은 크게 없잖아요. 이 런타임 동안 이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이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바뀌었을 때 모든 오브젝트를 탐색을 해서 모든 렌더러에 이 쉐이더가 지금 툰램프인지 찾은 다음에 이 툰램프면은 이 라이트 방향을 쉐이더에 적용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능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웃라인 지금 아웃라인 쉐이더인데 아웃라인을 처리할 때 면이 앞면인지 해서 이 브랜치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쉐이더에서 작성할 때 이 컬모드를 CW인지 CCW인지 그러니까 앞면을 그릴지 뒷면을 그릴지 설정을 해주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쉐이더 안에서 브랜치를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컬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애초에 픽셀 쉐이더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져서 들어가니까 사실 성능적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쉐이더 코드를 직접 HLS로 직접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면지 뒷면지 체크해서 쉐이더 내에서 거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툰 쉐이딩에 필요한 구성 두 가지 이렇게 툰 쉐이딩과 매각선 처리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툰 쉐이딩 구현 방법을 다뤄봤고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몇 가지 성능적인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현 방법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파라미터들을 적용해서 더 확장성 있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다뤘던 내용 말고도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툰 쉐이딩을 쉐이더 그래프로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카툰 렌더링, 카툰 쉐이딩을 살펴볼 수 있는 더 많은 샘플 데모들이 존재합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데모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외에도 카툰 렌더링, 카툰 쉐이딩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영상 설명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